네, 특별한 탑5로 돌아온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 꼼꼼하게 엄선해봤는데요. 한 가지씩 체크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M 오늘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봄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했던 선제업보 튀어 그리고 눈물의 여왕 이렇게 컨텐츠들이 선전을 했고요. 또 야구 중계권을 탄했던 티빙이 있었죠. 티빙의 효과도 톡톡하게 봤습니다. 이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가요. 전년 대비 29%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가도 29%그 이상 상승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블루엠텍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경동제약과의 업무 협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8월부터는 의약품 온라인 유통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의약품계의 쿠팡 되는 건지 기대가 되고요. 한 가지 모멘텀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미고비가 3분기에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블루엠텍도 노보노디스크의 이 삭센다를 국내 유통 중이죠. 그래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꺼지지 않고 있는 비만 치료 제품,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한 모습인데요. 전일에 너튜브에서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한전선은 올해 미국에서만 무려 5,200억 원어치의 수주를 따냈다고 하는데요. 2분기 말 기준으로 올해 수주 잔고는 2조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있었던 게 있죠. 바로 LS전선과의 기술 수출 논란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셨으니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LG이노텍 오늘 0.62% 상승을 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이 기술을 전 공정에 확대 적용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디지털 트윈은 이 사물을 가상 공간에 똑같이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적용이 되면 개발 기간이 무려 99% 단축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재료가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LG이노텍을 투자할 때 아이폰 모멘텀에 주목을 해봐야 하는 건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DNC 미디어 오늘 4.18%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외에서 무려 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사용했던 넷마블의 실적이 공개된 건데요.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흥행 역할 덕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DNC 미디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넷마블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OX로 그리고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5종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5종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CJ E&M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10.3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는 상한가에 갔었던 블루엠텍, 그리고 대한전선, LG이노텍, DNC 미디어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개 분기 흑자 전환을 했었던 CJ E&M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콘텐츠, 그리고 그중에서도 CJ E&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속에서 눈물의 여왕, 그리고 선제가 굉장히 흥행하면서, 그리고 티빙도 가입자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푸시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CJ E&M 그 부분을 믿고 들어가 봐도 좋을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고요.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은 그동안 이제 굉장히 소외됐던 주식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에 핫했던 적이 있었는데 CJ 그룹 이제 그러면서 요즘에 조정을 거쳤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동평균선을 뚫고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9만 원 가지고 목표가 설정하시면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9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가람 매니저님, 방금 여기 모멘텀에도 티빙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방금 이혜린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준 것처럼 야구의 중계권을 따온 것도 있었고 이번에 토트넘이랑 그것도 쿠팡에서
됐었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그런 이슈가 좀 있을까요? 일단 뭐 하반기까지 봤을 때 결국은 최근에 마저 보게 되면 TV 쪽에서 잘 나가기보다는 OTT 쪽이 확실히 좀 강세가 더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실적들은 또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결국 이 종목들도 결국은 뭐 상반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하단은 막혀 있는 종목이라서 뭐 충분히 난 좀 성격이 난 너무 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신 분들은 담아도 될 만한 종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래 들었습니다. 하단이 막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8월달 전략이 또 하단이 막혀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소개되는 일도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네. 저도 이제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는 좀 빠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황상 보다가 제가 또 수익률 많이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상황상 보고서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또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저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분간 소외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9만 원까지 목표가를 바라볼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흥태 매니저님도 오래 들어주셨으니까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J ENM에 대한 이제 드라마 평이 워낙에 또 좋았고 선제업구 티어라든지 그 전에 드라마도 워낙에 또 재밌게 저도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대치만큼에 대한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제 이 분기 실적이 또 괜찮게 나오는 모습이고 또 티빙에 대한 가입자 수가 좀 늘어난다라고 했을 감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흐름을 잠깐 좀 보게 되면은요,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21선하고 241선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241선이고요. 이제 노란색이 21선인데, 지금 전부 다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이 초입기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어차피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더 좋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아마 진적 고점에 대한 물량까지 소화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그만큼 이제 엔터라든지 이런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한번 시장에 부각을 받으면 빠르게 또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CCI라든지 MACD 오실레이터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CJ ENM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받아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블루엠텍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다수 제약기업과 의약품 온라인 유통 업무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약품계에 쿠팡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10월 달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수혜주로 엮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블루엠텍 지금 시점에서도 또 신규 진입이 가능한지 OX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블루엠텍 좋은 거 알겠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OX5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위고비가 10월 달에 들어온다라는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결국 일정 앞두고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루엠텍도 좋게 보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SLS바이오라는 종목도 있는데 품질 관리를 한다라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뭔가 블루엠텍이 오늘 상한가 가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위고비의 품질 관리를 맡을 걸로 알려지고 있는 SLS바이오 이렇게까지 본다면은 10월 달 이제 이슈 앞두고서 분명히 한 번씩은 더 이슈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약간 대응도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오래 들었습니다. 네, 블루엠텍이 지금 시점에서 조금 부담이 된다면 SNS바이오 맞나요, 종목명이? SLS바이오입니다. 네, SLS바이오 이쪽으로 가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챙겨봤는데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기준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상한가를 쳤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한가 쳤는데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상장하면서
제약계 뭐 쿠팡이 되겠다 그러면서 7만 원에 거래되면서 너무 고평가적으로 해서 뭐 이제 이상하게 시장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7만 원대에 거래됐고 너무 뻥튀기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싹센다를 유통하고 있는데 위고비를 유통하더라도 유통회사가 큰 수익을 나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그러니까 앞으로 상장하고 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도 흑자가 나기는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키워가는 기업은 맞으나 아직은 뭐 주가는 모멘텀이 그만큼 위고비를 하거나 또 마운자로를 하거나 그래서 유통한다고 해서 유통회사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나중에 이제 규모가 커지면 쿠팡도 상장을 계속 적자 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흑자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평가는 굉장히 좋으나 언제 흑자 전환이 될지 내년까지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응태 매니저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이제 기업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한다라고 하면 물론 좋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가는 기대감과 수급적인 측면으로 주가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봤을 때 기대감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위고비에 대한 이제 유통을 할 수 있는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기대감도 갖고 있고 이미 삭센다를 유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최근 들어서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주가가 움직였을 때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삭센다를 그냥 단순히 유통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를 한번 이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이틀 연속 강한 흐름으로서 한 40% 넘게 올라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삭센다뿐만 아니라 이제 위고비까지 하겠다. 또 경동제약과에 대해 업무 협약까지 맺으면서 유통계 의료약품 유통계에 대해서 쿠팡이다라고 하면은 의료약품 유통이 온라인 유통을 본다라면 거의 대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에서도 저는 뭐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유통 물량 자체가 700만 주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도 크지 않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한번 710만 주가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통 물량 한 바퀴를 돌려나갔던 모습들에서는 내일장에서 한 번 더 튀어갈 수 있고요. 이미 한번 공모가가 18,000원인데 18,000원 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줍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자리에서 한번 급등하고 나서부터 시장 안 좋을 때 한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받고 나서부터 제가 지난번에도 블루엠텍에 대해서 이거를 설명했을 때 그때 한 3, 4일 전이었을 겁니다. 이때도 만약에 이게 내려온다면 차라리 분할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놓고 대응하세요 했는데 오늘 당연히 올라왔죠. 그러고 났을 때 매물벽들을 소화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자리에서 16,900원에 대한 매물벽만 소화해서 올린다면은 저는 이 종목 올해 당일 이번 달 정고점 넘어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흑자 전환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주가라는 게 기대감 그리고 이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블루엠텍 이 기대감만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시점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OX5로 의견을 들어봤고요. 확실히 화목팀은 본인의 의견을 막 피력을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대한전선입니다. 어제 시청자분께서 댓글창에 대한전선이 상당히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정이죠. 이혜린 아나운서가 대한전선 한번 꼭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남겨줬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권으로 끝났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호실적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분이 궁금해했었던 거는 이 최근 에러스 전선과 기술 유출을 두고 논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전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또 이런 논쟁이 있는 만큼 주가가 앞으로도 그 논쟁을 딛고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논쟁을 딛고 상승할 가능성이 클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OX5로 또 의견이 갈렸습니다. 피카츄 의견 들어봐야 되겠죠? 김응태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한전선은 사실 뭐 소송 문제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받아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LS전선하고 대한전선에 대한 이제 소송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검찰 송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넘어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악재로서는 반영을 이미 다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선 케이블에 대한 조정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인 조정까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저점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슬슬 추가 매수 준비를 해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거에 대한 악재 조건에서는요 이미 한번 지금 계속적으로 불거져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이 해상 케이블에 대한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했을 때 LS전선이 물고 넘어졌는데 사실 대한전선하고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거든요. 대한전선이 건설업체에 대한 하청업체의 중거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사실 대한전선에 대해 그 LS전선하고 이제 비교 싸움이 되지 않는 기업이에요. 대한전선 워낙에 또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나 뭐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앞서 설명했지만 이런 해상 플랜트 관련해서도 해상 신재생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해상 관련된 풍력 관련돼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해상 케이블 같이 봤을 때 대한전선에 대해서 또 월등하게 또 기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조정 받으면 저점에서 반등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로 물량을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슬슬 다시 또 매수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언급까지 해주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는 부정,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소송이 걸렸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해저 케이블을 양산을 해도 이제 수출을 못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이제 이자 비용은 나갈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LS가 지금 현재 이제 모에서 시총이 3조 3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영업이익 이제 자회사 LS 전선 자회사랑 있는데 뭐 그거 합쳐서 1조 9천억에서 1조가 나오는데 현재 이제 대한전선은 아직 700억, 1,000억을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조 4천억이면 아직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저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오면서 이제 상승 여력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소송권 때문에 이제 시간이 걸린다면 상승하는 때 좀 이제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한전선 의견이 또 갈렸습니다. OXO 의견을 받아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바로 LG이노텍입니다. 오늘 또 이슈가 있었죠. 엔시스와 가상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을 전공정에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런 시스템이 반도체 기판, 그리고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슈가 약해서 반영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장이 이슈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시장인 건지 짚어볼 텐데요. 그렇다면 다시 또 아이폰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LG이노텍,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저평가됐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LG이노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접근이 가능한지 OX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어요.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이 종목은 사실 대응하기 좀 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 있는 애플을 보면 되는데요. 주가 차트를 보실 때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의 주가 차트를 보시기보다 미국에 있는 애플 차트를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보면 좋습니다. 제가 띄워놨는데 애플 차트가 지금 올라가다가 말고 다 내려왔어요. 물론 이번에 워런 버핏 쪽에서 이제 좀 많이 좀 팔았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고평가 논란도 되고 있지만 이번에 아이폰 수요가 좋다라는 얘기가 지금 대만의 고객사들한테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대만 지금 기업들이 7월달 매출이 올라왔던 이유가 다 애플 때문인 겁니다. 그러고 봤을 때는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요 수혜를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LG이노텍은 뭐 지금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계속 X를 들다가 이번에는 또 O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LG이노텍은 뭐 이제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제 실적주죠. 근데 이제 작년에 하나만 1조가 너무 밑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1조가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애플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아이폰 수요 교체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늘렸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20%대 초반대에서 26%까지 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적은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1조대가 이제 1조 1,000억에서 이제 아이폰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일은 없거든요.
계속 스테디하게 팔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없고 전장용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도 요즘에는 그렇게 캐즘 때문에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조 이상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시총의 오전은 충분히 저평가 그룹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주식은 결국에는 30만 원을 향해서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 분 모두에게 LG이노텍 O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DNC미디어가 4.18%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시간 외에서는 8%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건 바로 넷마블에서 컨퍼런스 콜을 했기 때문인데요. 거기서 이 나 혼자만 레벨업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출이 좋았다라는 언급이 나와주면서 DNC미디어가 시간 내에서 굉장히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슈로 넷마블을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IP를 가지고 있었던 DNC미디어에 들어가 봐야 될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DNC미디어가 좋다 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조기준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는 O를 들어주셨고 김웅태 매니저는 X를 들었습니다. 먼저 X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뭐 저도 게임주는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뭐 실적이 좋게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한 이슈에 맞게끔 그런 종목을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넷마블도 물론 이제 DNC 미디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DNC 미디어도 들어가도 좋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넷마블 자체도 차트 자체가 이미 상방으로 돌아서는 모습이고 정고점에 대한 매물벽들을 소화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는요. 오늘자 내일자리에서 만약에 갭을 띄워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넷마블 넥슨 게임즈처럼 한번 튀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고 있고요. 이 자리에 69,000원, 69,500원 이 자리만 돌파하면은요. 지난 작년도 거까지 2년 정도의 정고점을 전부 다 돌파하는 자리가 돼요. 그러면은 박스권을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역사적인 신고가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들어갈 거면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가는 이제 가는 종목들을 봤으면은 넷마블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NC 미디어보다는 넷마블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도 이가람 매니저는 O를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DNC 미디어가 이제 2,600억대의 이제 회사입니다. 뭐 넷마블을 사셔도 되는데 이제 중대형주로 사시든가 이제 소형주로 사시는가 이제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빠질 때도 뭐 10만 주밖에 안 됐고요. 그러니까 대주주랑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제 여기가 2대 주주가 이제 카카오가 2대 주주입니다. 22%를 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엔터가 22% 들고 있고 대주주가 45%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70%를 대주주가 들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주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빠졌을 때도 그렇고 하락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거래량이 없으면서 어느 정도 매집이 됐다라고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이 추세가 있다 그러면 27,000원에서 3만 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목표가도 밴드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DNC 미디어 27,000원에서 3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보면서 DNC 미디어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5종목들 오늘 어떻게 성적표를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 중에서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던 종목은 2종목이었죠. CJ ENM 그리고 LG 이노텍이 세 분 모두에게 동그라미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분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블루엠텍 그리고 대한전선, DNC 미디어도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이 실업 관련해서 나오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을 하는 중간에 나왔습니다. 실업과 관련한 이야기. 일단 지금 수치는 23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16,000건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실업자 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경기 침체의 우려가 나왔던 수치보다도 그리고 전망치보다도 하향되어 있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들의 인사이트를 얻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웅태 매니저님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상대로 실업 수당 청구건 수가 예상보다 하회치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미 증시가 오늘 좀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야간 선물도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은 당연히 반등 추세로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최근 거래에서 제가 아마 오늘장은 어제도 방송했을 때는 오늘장은 좀 조정받을 건데 오늘부터가 이제 찐반등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찐 바닥이었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또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가 가장 이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가장 이제 중요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방송 이후 10시에 유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김흥태 매니저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조기준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10분 늦게 조기준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10시 10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나스닥 관련해서 보면 이제 노보노디스크 이제 어제 뭐 6% 하락했는데 지금 시간으로 오늘 지금 현재 플러스 다시 이제 5%에서 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만 관련주는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선물 우리 코스피 선물도 지금 이제 야간 선물도 플러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관련뿐만 아니라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10시 10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과 종목 코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10시 10분에는 조기준 매니저,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도 같은 시간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정확한 시황 분석과 매크로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잠깐 좋게 올라가 주고 있으니까 더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CS 윈드 오늘 약간 또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또 있습니다. 다음에 또 실적이 서프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약간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종목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하시면 한번 유튜브에 이가람 매니저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놓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10시 10분에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 스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